제이쟁님. 오케이. 자, 제이쟁님 직어국이고요. 수학과 플러스 기계공학과입니다. 총점은 3.32, 토익 800에 IM2, 기계기사, 서울대 공정시스템이나 아니면 NCS 반도체 수료증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전공 성취도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공학점을 그래서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계공학과 전공을 살려서 설비직군을 지원하고 싶은데 복수 전공이다 보니 학점이 45학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공정시스템이나 NCS를 어필할 수 있을까요? 가 있고요. 예. 아까 전에 제가 봤던 친구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학생이 전공을 대체 자소서에 어떻게 녹여 넣어야 될까요? 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 이게 지금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뭐 질문 이제 몇 개 하고 받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꼭 짚고 넘어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선생님 한번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여러분들께. 제이쟁님이나 다른 분들도 결론은 전공을 어떻게 제가 녹여 넣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이제 압축이 돼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권민선생님이랑 저랑 찍은 삼성 필터링 항목에도 보면은 전공을 내가 이만큼을 들었어요 라고 하면은 그 전공이 결국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었냐 안 들었냐 갖다 이제 가점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여러분들 recommended subject라는 각 직무에서 나타내는 추천 과목들 거기에 매칭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자소서에 녹여넣고 매칭을 시키냐가 중요한데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 전공을 어떻게 쓰면은 아름답게 잘 쓸 수 있을까요? 자소에서. 자, 그게 좀 질문 같아요. 네네네. 이건 어떻게 답을 드릴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로 그럼 여러분이 자소서 쓰신 분도 많고 준비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네. 삼성 자소서, 삼성 그 반도체 자소서에 에세이 4번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에세이 4번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지원 직무를 본인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써달라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원한 직무를 본인 나름대로 정의해서 써달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그 직무에 내가 왜 적합한지를 소개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뭘로 소개하냐면 전공 능력으로 해달라고 돼 있죠. 여기서 전공 능력이라는 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한 전공, 제가 말씀드린 전공 성취도하고 직무 경험을 합친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아까도 제가 어쨌든 두 개 중에 더 중요한 건 직무 경험보다 전공 성취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전공 성취도의 개념은 여기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공 학점, 두 번째는 아까 그 우쌤도 말씀하셨던 recommended subject, 그러니까 필수 과목을 들었냐라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이수학점이에요. 전공 이수학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8년 동안 내가 만약에 140학점을 총 들었다 그러면 네. 그 140학점 중에 전공학점이 몇 점이냐라는 거죠. 아까 왜 45점 정도 된다고 45학점. 이 학생은 복수 전공이라 45학점 되는데 선생님 그럼 여기에 이 유유한 친구 있어요? 유유. 요거 맞나 요즘? 자, 유유한 친구가 전공 과목을 들었나 안 들었나 중요했지만 그 학점의 학점도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도 그쵸. 있는데 선생님께서 지금 얘기해 주신 거는 전공을 자소서에 녹여낼 때 학점, 그 다음에 필수 과목, 그러니까 삼성 직무 적합 거기 직무 소개서에 있는 필수 과목, 이수학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 본다라는 건데 이것도 말이 이것도 되겠네요. 그럼 네. 빠져나가지만 어쨌든 학점이 왜 중요하냐면 이겁니다. 제가 어떤 기업이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기업마다 그 평가 방법이 다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점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 최근에 쓰는 방법이 이겁니다. 학점을 세 개로 나눠요. 학점의 종류를. 첫 번째 전공 필수 학점, 두 번째 전공 선택 학점, 세 번째 교양 과목 학점. 그럼 여러분 같으면 회사 입장에서 어디에 배점을 많이 줄까요? 답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죠? 네. 그래도 전공 학점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질문하셨던 분 중에 45학점이 기계 전공 과목이 45학점이라는 의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거에다가 이제 수학을 들은 또 학점이 또 있을 거고요. 맞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어필을 하냐면 이런 거죠. 회사에서 엔지니어를 성장하는 그 성장의 그 틀을 로드맵을 만들 때 사실은 어느 한 전공만 파는 사람을 원하진 않아요. 물론 여러분은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이제 전자를 전공했느냐 기계를 전공했느냐 그 전공자를
채용을 하는 거지만 네. 나중에 회사 들어와서 사실은 4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되고 이렇게 본인이 캐리어를 쌓아 나갈수록 본인의 전공에다가 다른 학문들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그 반도체 같으면 네. 전자 그 전공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전자 전공에다가 추가로 화공이나 소재나 기계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어떤 기업은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1년 정도는 전공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공 어떤 전공을 했느냐에 상관없이 기본이 되는 거 물리학, 네. 재료학, 그 다음에 공학 기초, 그 다음에 화학 이런 기본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거 네. 왜 가리키겠어요? 시간을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회사가 손해 볼 텐데, 그죠? 그죠, 맞습니다. 예. 그게 나중에 여러분이 엔지니어로 성장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어쨌든 기계 전공을 하면서 수학을 복수 전공했다라 그러면 네. 오히려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자랑거리로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저는 작은 T자형 인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네. 거죠. 내가 그 기계에는 내가 전공으로서 스페셜리스트의 역량을 갖추고 있고요. 네. 그거에다가 플러스해서 수학이라는 것도 하나의 그 수학의 기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학의 기본이 네. 기계 전공을 활용해서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학을 아예 날리는 게 아니네요, 선생님. 그렇죠. 같이 날리는 게 가져갈 수 아니죠. 있는 거네요. 같이 가져가고 오히려 강조해야죠. 오, 네네네네. 나는 수학의 어떤 뭐 논리성이나 통계성이나 이런 역량을 갖고 있는 기계공학도입니다. 네네네. 이렇게 오히려 자소서에서 더 그 어필을 해주고 자랑을 해야 되죠. 그래야만 이 기계학점 45학점이라는 네. 것도 커버할 수가 있고 가능하죠. 내 그 경쟁력도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난 이게 차별화 요소다. 네.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저는 네. 아까 전에 수학 얘기를 나왔을 때 예. 이건 날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 했었는데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몰라서요. 근데 예. 선생님 말씀이 또 너무 맞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들 굳이 날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살릴 수 있는 스토리고 복수 전공이라는 게 나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이라는 거를 나타낼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걸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회사가 원하는 엔지니어의 성장 로드맵은 네. T자형 인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신입사원이지만 만약에 입사해서 뭐 책임 연구원 되고 선임 연구원 되고 수석 되고 임원이 되는 이런 로드맵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보통 수석 정도라고 그러면 회사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엔지니어니까 여러분 개발 쪽에 대한 직무는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네. 개발 그 과정에서 필요한 앞단이죠. 그게 이제 영업인데요. 네. 영업에서 개발 소스를 물어다 줘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영업에 대한 업무를 이해하라는 거죠. 제너럴리스트 정도는. 또 하나 그 개발의 후단이 뭐예요? 생산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개발한 걸 네네, 생산해야 생산하는 되니까. 거죠. 그럼 생산 업무에 대한 것도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걸 그려보면 T자가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 개발은 내가 깊게 들어가는 스페셜리스트고 영업 업무하고 생산 쪽은? 업무는 내가 제너럴리스트 정도는 된다. 네네네네. 그럼 그거를 이렇게 양귀처럼 그려주면 아. T자가 되잖아요. T자형으로 가서 예.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조금 더 보면 큰 T자형 인재고요. 네. 신입사원인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작은 T자형 인재인 거죠. 뭐냐면 아까 이분처럼 기계공학은 내가 스페셜리스트고 네. 그 양귀가 되는 수학하고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나는 작은 T자형 인재고요. 네. 이걸 잘 활용해서 회사 들어가면 큰 T자형 인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소서에 녹이면 충분히 아이고, 어필이 되죠. 선생님 거의 자소를 써주신 것 같습니다.